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인데 이게 오목, 볼록은 요즘은 오목은 안 씁니다. 볼록 위주로만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 말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위로 볼록이라 말해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주로 볼록 위주로 쓰지만 예전에는 오목도 같이 썼다 보니까 아래로 오목하다는 게 위로 볼록하다는 말과 아래로 볼록하다는 말이 위로 오목하다는 말과 같고, 위로 볼록하다는 말은 아래로 오목하다는 말과 같아요. 근데 너무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오목은 이제 안 쓰고 볼록만 씁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근데 아래로 이렇게 보면 이게 도함수죠. 그게 양수가 되면 yfx라는 곡선이 그 구간 안에서 아래로 볼록해지고, 이게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그 구간 안에서 주어진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다인데, 이게 왜 이런지를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아래로 볼록이죠. 자,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이 그래프가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마다 그때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대략 그려본다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좀 더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테고, 좀 더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테고, 좀 더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테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고, 여긴 다시 좀 더 양수, 이 부분은 좀 더 양수 표현될 거고, 좀 더 큰 양수, 좀 더 큰 양수,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를 보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x가 커지면, x가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도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절대값, 이게 음의 절대값이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y축에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음은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숫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접선이가 작다가 좀 더 커지다가 좀 더 커지다가 좀 더 커지다가 좀 더 커지다가 0이 되고, 다시 양에서 좀 더 커지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도함수잖아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가 커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도함수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뜻은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이게 도함수가 양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얘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런 결과를 보고 거꾸로 추론해 보는 겁니다. 만약 이게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당연히 도함수는 증가가 되고, 도함수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커진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프가 x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미분계수가 양수가 된다는 뜻은 보신 바처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진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특징이 가면 갈수록 도함수 값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그려놓고 각각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점점 x가 크면 클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커진다는 걸 알고 있고,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 값이 증가한다는 뜻은 그걸 한 번 더 미분한 이계 도함수가 양수이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이계 도함수가 양수이면 도함수가 증가가 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양수이면 그 함수는 증가함수이다. 이계 도함수가 양수이면 이계 도함수를 미분하기 전인 도함수는 증가가 된다. 그럼 도함수가 점점 증가한다?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해진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위로 볼록한 것도 같은 케이스에만 내용이 내겠잖아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어떤 곡선이 있고, 그 점에 점점 x를 크게 증가할 때마다 도함수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에서 0에서 음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럼 도함수 값이 작아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이게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그걸 미분하기 전에 썼던 도함수는 감소이고, 도함수가 점점 지금처럼 감소가 있다는 뜻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볼록. 네.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계도함수가 양수, 아래로 블록. 이계도함수가 음수, 위로 블록이 성립한다.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갑시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항상 그래프가 아래로만 블록하거나 위로만 블록하진 않아요.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였어요. 이렇게 3차함수 같은 경우 위로 블록하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보통은 3차함수는 이게 아래로 블록해주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 이거 수험장에서 3차함수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x값 a라고 합시다.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해요. 오른쪽은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죠. 그럼 위로 블록해진다는 얘기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하다? 이계도함수가 음수이다. 그럼 x가 a보다 큰 이 그래프상,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x가 a보다 클 때는 이계도함수가 아래로 블록하다 양수가 된다.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의 이계도함수 값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네요. 그렇잖아. 그럼 이 지점에서는 0이 되겠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것들은 0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위로 블록하던 곡선이 이렇게 다시 아래로 블록해주고 곡선의 방향이 바뀌는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따라서 변곡점을 만약 우리가 여기 좌표 축에 있는 점으로 표현하라면 a, fa 어쨌든 이거 변곡점도 점이기 때문에 x값 a를 함수값에 대입한 게 y좌표가 되겠죠. a, a를 우리는 보통 변곡점이라 말하고 변곡점이 되려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마치 극대극소할 때처럼 비슷하게 이계도함수 값이 그 지점에서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계도함수만 0이 된다고 성립하는 건 아니고 그 이계도함수를 기준으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클 때 요 두 군데에서 각각 만들어지는 도함수의 이계도함수의 곱이 음수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계도함수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뜻은 좌우의 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이게 이계도함수가 위로 블록, 이계도함수가 양 아래로 블록.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떤 특정 점에서는 이계도함수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0이 되고 그 조건의 좌우가 부가 반대로 바뀌면 그 점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아셨죠? 변곡점. 그래프가 곡선의 방향이 반대로 곡선의 어디로 블록한지 그 곡선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변곡점이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어보세요. 블록을 조사하여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아무래도 이거는 이계도함수가 필요할 텐데 1번 같은 케이스는 굳이 우리가 이계도함수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번은 3차 함수잖아요. 우리가 도함수 정도만 구해도 1번은 도함수 정도만 계산해도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 정도면 알잖아요. x값 마이너스 3과 x값 1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워낙 수트에서 많이 그렸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 예상된다.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 오목합니까? 여기 위치가 중요하죠. 이 위치 되기 전까지는 위로 블록하고 이 위치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아래로 블록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한식이 필요하다. y2' 얘를 미분하게 되면 6x 플러스 6 따라서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얘가 0이 되는 위치에서 변곡점이 나오니까 이 지점의 위치는 x값 1입니다. x값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3차 곡선 같은 경우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중점을 구해도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목블록 조사하시고 그러면 조사라는 얘기는 어디서 블록하고 어디서 위로 블록하면 어디서 아래로 블록하는지를 쓰라는 뜻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하며 변곡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저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2에 플러스 9, 11,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변곡점의 좌표가 나온다. 3참수는 저기 쉬우니까. 자, 근데 2차를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y는 y''은 일단 미분부터 해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 뒤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합성함수의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2x로 2에 2x제곱을 끄집어내게 되면 1 플러스 2x가 됩니다. 따라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도함수가 0이 돼요. 자, 다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게 도함수, 볼록의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놔두고 앞에 거 미분하면 2가 붙고 1 플러스 2x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 이렇게 그러면 2에 2x제곱이 빠져나오고 1 플러스 2x에 1을 더한 거니까 2x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4 가로 2에 2x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게 도함수가 0이 된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 실제로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증간표를 그리셔야 돼요. 여기 x, f'(x), f2'x, fx 그리고 땡땡땡 숫자는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은 땡땡땡 저기 도함수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땡땡땡 이런 느낌으로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 여기죠. 그럼 0의 왼쪽은 0보다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음수 얘는 양수니까 여기는 다 음수예요. 얘는 양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는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이게 음수 다시 이 오른쪽은 양수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해석을 잘하세요. 근데 그럼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도함수가 음수네? 감소. 이게 도함수가 음수네? 위로 블록. 아셨어요? 감소하면서 위로 블록한 거예요.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이 가운데 끊어봐. 그럼 여기서는 증가하면서 위로 블록한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는 양수인데 이게 도함수는 음수인 상태예요. 얘는 그래프 아래로 내려와죠. 감소하면서 위로 블록해요. 그래서 도함수 값은 이거 순서대로 쓴다면 도함수 값은 음수인데 이게 도함수 값은 위로 블록하니까 음수가 돼요. 그럼 이 가운데 선을 띡 긋고 이 왼쪽에서는 다시 그래프가 감소하면서 아래로 블록하죠? 그럼 감소하면서 이게 도함수는 음수, 아래로 블록 이게 도함수는 양수. 여기는 감소하면서 증가하면서 아래로 블록이죠. 그럼 얘는 도함수, 양수, 이게 도함수, 양수 이렇게 돼요. 그럼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감소하면서 위로 블록. 그럼 감소하면서 위로 블록하는 거는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에요. 됐죠? 여기서 뭐죠?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면서 좌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이게 변곡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감소하면서 아래로 블록. 요거예요. 요 그래프를 요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이 지점은 극값이죠. 근데 극값의 왼쪽에서 감소하다가 오른쪽 증가한다는 뜻은 이게 극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도함수 양수, 이게 도함수 양수. 그러면 증가하면서 아래로 블록, 증가하면서 아래로 블록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립니다.
2번 그래프를 그리는 도중에요. 2번 그래프를 그려요. 저 그래프를 잘 보니까 이런 그래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나머지는 변곡점을 조사해, 그러니까 이 증간표를 작성했지만 증간표만 가지고는 다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단순하기 때문에 증간표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런 그래프는 그래프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증간표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극값을 계산해야 돼요. 극한값. 극값이 아니고 이제 극한값. 뭐 예를 들면 x를 뭐 무한대로 보내본다거나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본다거나 혹은 뭐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가 정해진 끝쪽으로 그래프의 양쪽 끝쪽으로 보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x축과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죠. 절편들. x축, y축과 만나는 교점, 절편들도 조사해봐야 되고 그 다음은 뭐 치역의 범위 이런 것들 처음부터 이런 거는 선생님 따로 안 쓰지만 치역의 범위, 정역 범위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어디부터 그릴 거고 어디까지 그릴 거는 당연히 기본이잖아. 그런 건 책에는 써 있는데 이건 너무 센 기본이라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네, 극한값, 절편, 그 다음에 대칭성 그 증가, 감소, 극대, 고수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변곡점 같은 게도 나와 있고 뭐 이런 것 통해서 그래프가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는 대략 이런 모양이잖아.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변곡점 위로 블록하면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다시 아래로 블록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야. 그럼 그림은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하고 다시 이렇게 위로 블록해지는 아니,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인 것 같은데 이거를 근데 그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약간 위로 블록한 상태잖아요. 그럼 어딘가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점근선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조사해봅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 0 나와요. 0. 그리고 여기 앞에 곱해지는 게 x잖아요. y는 x에 대한 1차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x가 양수일 때는 함수값도 양수고 x가 음수일 때는 함수값도 음수가 되겠죠. 약간 느낌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x가 양수일 때는 양수 함수값, x 음수일 때는 음수 함수값이 나오는 이런 그래프. 그런 그래프인데 x에다 무한대를 한번 줘봅시다. 오른쪽 끝을 이제 봐야 되니까 x에 무한대를 주면 얘 무한대, 얘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가 돼요. 근데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줘봅시다. 그럼 저기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쟤는 2에 이렇게 쓸게요. 얘는 x에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여기 2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2에 무한대분의 1 이런 꼴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걸 위에 올리게 되면 2의 무한대분의 1은 0이잖아. 이런 꼴이 되죠.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잖아. 그럼 남은 거는 0이기는 이게 0은 아니잖아. 정확히 말하면 0에 가까이 수렴하는 거지 0은 아니잖아. 이게 딱 0이면 당연히 0인데 얘는 0에 매우 가까워지고 얘는 자꾸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 둘이 싸우면 누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함수값을 정리할 때 요거 로다 삼지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3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상가함수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로다 삼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정적분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 단어가 로다 삼지. 이게 로다 삼지가 뭐냐면 로그함 같은 값이라면 로그함수보다는 당함수가 값이 크고 당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값이 크다는 뜻이에요. 값의 크기를 본다면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그럼 로그함수가 나오죠. 이렇게 지수함수 y는 x라는 당함수 이게 로그함수예요. 그럼 똑같은 값을 줬을 때 지수함수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은 당함수 그 다음은 로그함수가 그 밑에 있어요. 값이. 항상 값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0은 지수함수가 갖는 값이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당함수가 갖는 값이에요. 그럼 누가 더 극단적으로 빠르게 그 값에 가까워지냐 묻는다면 0쪽으로 더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0은 0인데 마이너스에다 0을 곱했으니까 0에 마이너스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곡선이니까 직선은 안 나타나겠죠? 여기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이쪽은 음수로 내려가긴 갔는데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게 한없이 0에 가까워져야 돼요. 0에 좌극한 아래에서 0 쪽으로 붙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서 치고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봐. 꺾여서 올라갈 거 아니야. X축 지나갈 테니까 여기서 꺾일 수밖에 없어요. 꺾이니까 뭐가 존재하냐면 변곡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면서 점점 이렇게 X축으로 붙어가는 겁니다. 됐니?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극소값이잖아. 아까 말한 극소값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정도 위치가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해지는 위치가 여기가 변곡점이라면 이 변곡점 위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좀 이따 우리는 외울 겁니다. 이거 좀 이따 한번 선생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외워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거 그리겠다고 몇 분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문제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프가 몇 개 문제가 출제될 텐데 그럼 그래프 그릴 때마다 최소한 3, 4분씩 이거 뭐 미분해야 되고 두 번씩 미분해야 되고 점근선 증가표 작성해야 되고 그 증가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진짜 최소 못해도 3, 4번은 그냥 잡아먹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두세 개, 세네 개 출제됐어. 그럼 넌 이 그래프 그리다 한 10분은 그냥 날려먹는 거야. 아직 문제를 다 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을 왜 보여드릴까요? 좀 이따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라고 할 건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봤잖아. 시험장에서 네가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이거 하나 풀겠다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으니까 주로 많이 나온 형태의 그래프들은 그래프 개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 저런 그래프 나오면 얘는 대략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세밀하게 이런 거 있죠.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위치는 도함수의 극값이니까 도함수 값이 필요한 거고 여기는 변곡점이니까 이게 도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 맞춰서 거기는 필요하면 미분을 더 해서라도 이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체적 그래프 개형은 알아야 된다. 나중에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런 문제가 돼요. 이 그래프 저기를 fx x 곱하기 2의 2x제곱 그럼 x 곱하기 2의 2x제곱은 마이너스 0 이렇게 합시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랑 y는 0,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이게 지금 점근선이 존재하다 보니까 1개입니다. 실근의 개수는 1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실근 개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위치를 알아내야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됐니? 근데 이 부등식 문제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얘가 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2분의 1보다 얘랑 같아질 때, 뭐 이런 거. 얘랑 같아질 때, 실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2분의 1과 마이너스 2,2분의 1은 누가 더 큰 거죠? 누가 더 큰 값이에요? 누가 더 위에 있냐고.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2이고, 얘는 3이잖아. 그치? 얘는 어떤 값 하나를 얘는 좀 작은 수로 나눈 거지. 그럼 값이 클 거 아니야? 어떤 수 똑같은 하나를 얘는 3이 얘보다 큰 값으로 나눠요. 그럼 남은 값이 작겠지. 근데 절대값 얘가 더 작다는 얘기야. 근데 음수는 절대값 작으면 더 큰 값이잖아. 얘가 더 위에 있는 값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점과 만나는 교점을 찾다 보니까 2개. 실근 개수는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 하나 풀겠다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저런 거 좀 이따 바로 이어서 할 거고. 자, 지금은 어쨌든 그리는 건 좀 이따 이제 하기로 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오목블록을 조사하는 거죠. 근데 오목블록을 조사하려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는 연습 그려야 니가 오목블록 하지 않을까? 대략?
뭐 많이 그리다 보면 안 그려도 알겠지만 얘도 도함수가 필요하고 그러면 진수분의 진수미분 이렇게 그럼 이계 도함수가 필요하고 분수식의 모계 미분이니까 분모의 제곱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여기 x를 여기다 분배 여기 2를 여기다 분배하는 뜻이니까 2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분모 미분 2x의 분자 곱한 값 4x 제곱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따라서 일단 그래프를 보니까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언제냐면 x값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지점에서 아무래도 변곡점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의심이 되는 거지.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당히 이제 증가표를 작성해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증가표 작성해 놓고 여기 x, f 프라임, f2 프라임, fx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얘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0이었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이렇게 하다가 네, 마이너스 루트 2 0 루트 2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함수가 0 되고 0 되고 얘는 도함수가 0이 되고 그럼 조사해보니 얘는 이 값에서 음수가 되면 얘는 다 함수가 되고 그럼 다 양수가 되고 그럼 이 값의 왼쪽 마이너스 루트 2보다 더 절대값이 큰 것 그럼 얘는 양, 얘는 얘는 음이 되고 이 사이에서는 요 값이 음수, 얘도 음수 그럼 얘는 양이 되고 루트 2보다 큰 값 그럼 이거 제곱하면 2보다 커지겠죠? 얘는 양수, 앞에 곱해진 게 음수니까 음수가 되고. 됐니?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 요런 그래프. 얘는 변곡점. 이 점 변곡점이 좌우에서 바뀌잖아. 변곡점. 얘는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고. 얘는 도함수가 0이 되는데 좌우의 부가 반대로 바뀌죠? 감소하면서 얘 보니까 이거 양수, 이게 양수니까 증가하면서 아래로 블록해요. 이렇게. 그럼 얘는 극소. 여기 다시 변곡. 얘는 증가하면서 위로 블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대략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양 끝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점점 어떤 값이 가까워지는지 무한히 커지는지를 일단은 그건 좀 이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볼록과 그 다음에 변곡점만 조사하면 되니까 이 값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보다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서는 아래로 볼록. 그 다음 루트 2보다 클 때는 위로 볼록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고 변곡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 컴마 루트 2 컴마로 가고 저기다 이제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도 루트 2를 대입하죠. 그러면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4니까 얘는 ln4 얘도 ln4가 된다. 그러니까 변곡점은 마이너스 루트 2 ln4 플러스 루트 2 ln4가 변곡점이며 마이너스 루트 2 왼쪽은 위로 증가 이 사이는 위로 블록 얘는 아래로 블록 얘는 다시 위로 블록이 된다. 이렇게 저기 문제 맞게 조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그래요. 미분하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기껏 요 4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벌써 설명은 뭐 한 1, 20분을 그냥 잡아먹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험장과도 마찬가지일 거라네요. 그래서 계속 손에 익숙 따라서 익히려면 자꾸 미분해 보시고 자꾸 공식 대입하시고 자꾸 손을 많이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해줄 게 별로 없어 사실. 그래서 몇 개 그래프 이렇게 대체로 많이 그려주고 수능이나 학교 내신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니네 그냥 연습을 해야 돼. 내가 100날 그려주면 뭐하냐. 야, 이렇게 돼. 그럼 그려줄 때만, 그렇구나 했다가 또 막상 그리면 또 못 그려. 못 그린다고 못 그린다 놔두면 계속 못 그려요. 못 그리지만 못 그려도 삐딱뺐다. 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근선이 어딘지, 양쪽 극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x축 어디서 만나는지, 그런 거를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틀리고 뭐 해보고 하다 보면 저절로 느는 거지. 나는 뭐 처음부터 잘 됐겠냐? 보자마자 나는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증가표 그리고 있었을까? 그랬을 거다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나도 이거 배울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나도 배울 때 분명히 이거는 처음에는 생소했다고. 저런 게 있었구나. 저렇게 그려지는구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죠.
미분하게 되면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되고 얘는 이계도함수 마이너스 2 사인 x가 되고 그럼 이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이거는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도함수 찾으려면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언제예요? 3분의 2 이것도 해줘야 되니? 이거 해줘야 돼? 이거 네가 할 수 있지? 아니야? 준호 네? 이렇게 나오는 거 해줘야 돼? 아니요. 좋죠. 네.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원래는 0, 그 다음 파이, 2파이 이런 거지. 그 다음 0과 2파이는 값이 없으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 없고 파이에서. 됐습니까? 그 증가표 여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도 좌우에서 뭐 조사해야 되냐면 그림도 그리기 다 애매하면 좀 그림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어차피 뒤에서 해야 되니까 했던 건데 오목볼로만 조사라면 어차피 오목은 안 하고 이제 볼록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도함수가 양이냐 그다음에 이게 도함수가 음이냐 가지고 블록을 조사하시면 돼요. 다 귀찮다고 판단된다면 이게 도함수가 양이면 아래로 블록할 때고 이게 도함수가 음이면 위로 블록할 거 아니야. 그 변곡점은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가 바꾸면서 이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고 좌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그게 변곡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이게 변곡점이겠죠. 딱 봐도. 그럼 파이 컴마 여기다 이제 파이를 집어넣죠. 그러면 네 파이 컴마 파이가 변곡점이 되고 이게 도함수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파이보다 왼쪽 이건 사인 2파이잖아요. 사인 2파이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음수가 붙어서 뒤아래가 뒤집어지죠. 그럼 이게 파이고 파이의 왼쪽에서는 음수, 파이의 오른쪽에는 양수죠. 그럼 파이 오른쪽은 이 파이의 왼쪽 x가 파이보다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는 이게 도함수 값이 음수니까 얘는 위로 블록하다. 그다음에 파이보다 크고 x가 2파이보다 작을 때 요 구간 안에서는 이게 도함수가 양수값이 되죠, 지금. 이게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이게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얘는 아래로 블록하다. 이 그래프 전체를 다 지금 다 그리란 문제가 아니고 다 그리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변곡점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블록을 조사할 수가 있다라는 편이에요. 부분을 찾으랍니다. 위로 블록 이게 도함수가 음수라는 거잖아요. 위로 블록하면. 그럼 두 번 미분한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 번 미분하면 2x 곱하기 lnx 고배 미분 쓰는 겁니다. 앞에 거 미분, 뒤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하면 약분되고 x. 얘 미분은 이건 두 개 떨어져 있는 항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얘네들이 붙이면 마이너스 3x. 다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고배 미분, 앞에 거 미분 2 곱하기 lnx 플러스 앞에 거 나오고 뒤 거 미분하면 x분의 1 나와서 약분하면 2가 되고 얘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음수인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게 음수일 때. 따라서 이 lnx가 1보다 작을 때 넘기면 lnx는 2분의 1보다 작을 때 lnx의 ln 2의 2분의 1 이렇게 돼야 2분의 1 나오죠. 걔보다 작을 때. 근데 밑이 글씨 너무 개판인데 lnx ln 2의 2분의 1 2의 2분의 1 루트죠. 루트 2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자세하게 써보면 로그 2의 x 로그 2의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잖아요. 근데 2는 2.7보다 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어쨌든 밑이 1보다 큰 로그야. 밑이 큰 로그를 대소 비교할 때는 진수야 로그의 부동 방향과 진수의 부동 방향은 같다. 따라서 x는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썼던 얘기죠, 세진이. 근데 여기 빠졌잖아, 지금. 여기 부분. 아마 이제 세진 뭘 메꿔 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x는 뭐보다 커야 되죠? 양수가 돼야 돼요. 이유는 이게 진수값이기 때문이에요. x가 진수였기 때문에 진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베타값 2, 루트 2, 그 다음에 알파값 0 빼게 되면 네, 루트 2가 정답이겠네요. 그렇게 풀어주시는 문제죠. 자,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변곡점을 구하려면 이계도 함수가 필요할 테고 두 번 미분하라. 네.
진수분해 진수 미분 2x 근데 그건 2가 곱해지니까 4x 다시 한번 미분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이렇게 그럼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4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 얘는 그럼 마이너스 4를 끄집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두 지점이라고 했어요. 변곡점 사이니까 당연히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얘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뜻인데 지금 이계도함수 0되는 게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건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얘가 0이 된 값 찾는 거고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의 위치가 나타날 것 같아요. 두 변곡점. 두 개밖에 없네요. 이계도함수 0되는 게. 딱 얘네 둘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x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으면 2ln 2가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또 2ln 2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잖아요. y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는 y는 2ln 2에 있고 여기 하나에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하나에 플러스 1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두 지점 사이 거리니까 거리는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물론 이 아래에서 그래프 막 그려지겠죠. 하지만 변곡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점의 위치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이건 도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다음 중 원래 함수 그래프가 모양이 이건 도함수니까요. 아래로 블록한 구간을 그리는 겁니다.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림을 좀 크게 그립시다. 그림만 크게. 어차피 아래로 블록한 데만 찾으면 되니까. 자, 도함수를 기준으로 원함수를 그립니다. 근데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리려면 가장 중요한 위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도함수 0이 되는 위치. 여기. 도함수 0이 되는 위치. 여기. 도함수 0이 되는 위치. 여기. 이 세 군데가 도함수가 0이 돼요. 그럼 위에서 보면 도함수가 양, 도함수가 도함수가 양, 도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남은 거는 이제 변곡점이야. 분명히 이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하는 구간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변곡점은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죠. 네. 원함수에서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 그럼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의 위치. 그래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니? 도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잖아. 봐. 이런 함수가 있어. 이게 함수 f야. y는 fx. 그럼 여기 위치는 뭐니? 이 함수 f가 이 함수 f에 미분하게 되면 그 미분하는 값이 0이 되는 위치지. 그럼 이 함수는 이 원래 함수가 f가 아니고 f 도함수잖아요. f의 도함수. 그럼 여기 있는 위치는 그 f'을 미분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니까 이게 이계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다시 f가 극대값이야. 이 그림상 f의 극대값 그러면 f'이 0. f의 극소값 그러면 f'이 0. f'의 극소값 그러면 f2'이 0. f'이 극대값 그럼 f2'이 0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또 여기가 결론은 이계 도함수가 각각 0이 되는 위치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또 구간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가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이 되는 위치. 그래프를 그리니까 위로 블록하다가 위로 증가하다가 이쪽에서 아래로 블록하고 내려오다가 이 위치에서 변곡이 돼요. 한번 위로 블록하다가 이 위치에서 아래로 블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올라가겠죠? 그렇지? 이거는 지금 극값의 위치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뭐가 되죠? 바뀌어요. 위로 블록하던 게 아래로 블록하던 게 위로 블록으로. 다시 여기가 변곡, 극대점. 다시 아래로 블록.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원했었던, 네, 문제가 뭘 찾는 거였죠? 아래로 블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아래로 블록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가 아래로 블록하네요. 그럼 아래로 블록한 구간은 어디와 어디 사이? B와 D 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찾으면 B와 D 사이 구간, 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부터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그래프 그리는 연습합시다.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대로 보면 도함수 구하시고 이계도함수 구하신 다음에 도함수나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으로 극값이나 변곡점을 찾고 증가함수, 증가함수를 조사해서 그래프의 증가함표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극값, 점근선, 교점 뭐 이런 걸 통해서 대칭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상가함수는 따로 외우질 않아요. 상가함수는 그때그때마다 삼가함수식이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뭐가 존재하냐에 따라서 또 그게 더하기냐 빼기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화하기가 너무 어렵고 여기서 선생님이 일반화 시켜드릴 거는 보통 이제 분수함수 있죠. 분수함수꼴, 그 다음은 지수함수꼴, 그 다음에 로그함수꼴 요 세 개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온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잘 지금 같이 그리세요. 같이 그렸다가 필기한 시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보시고 같이 그렸다가 좀 이따가 이면제 드리면 이면제 개별적으로 좀 연습하면서 좀 그려보시고 그린 걸 토대로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어보시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자, 봅시다. 처음에는 분수함수예요. 아마 책에도 있죠? 분수함수가? 여기 있어요. 5번. 5번이 분수함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꼴이 이제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y는 아까 뭐 책에 나온 게 x 책대로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거 어차피 저걸 그려야 되니까 이런 모양은 어떤 꼴이냐면 그래프 자체가 2차분의 상수 이런 꼴일 때요.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값은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음이 나올 수 없는 구조죠. 분자값이 늘 양수잖아요. 근데 분자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분의 양수라 함수값이 항상 양수입니다. 그리고 x에 0 집어넣으면 y값 3분의 2 나오죠. 그치? x가 0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나오잖아요. 여기쯤에 0,3분의 2. 자, 이제 그리고 조사한다. x에다가 3분의 2 오른쪽과 왼쪽 양쪽 끝을 조사할 거기 때문에 x에 무한대를 한번 줘보세요. 그럼 꼴이 무한대분의 2 0에 수렴합니다. x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주게 되면 얘도 결론은 무한대분의 2 0에 수렴해요. 정확히 말하면 0의 우극한에 수렴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0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내려오는데 만약 이게 내려올 때 직선이 아니라 곡선 쪽으로 내려올 테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얘가 보나마나 극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려올 때 곡선이 이렇게 내려올지 이렇게 내려올지가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위로 블록하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x축에 점점 x가 무한히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져야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x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뜻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아래로 블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됐니?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우함수 아닌가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함수 아닌가요? x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잖아. 경우는 왼쪽으로도 0에 붙어가는데 경우는 y축 대칭, 우함수니까 y축 대칭 형태로 이렇게 붙어가는 위로 블록한 종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그림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변곡점의 위치가 어딜까요? x값만 서로 절대값이 반대이며 절대값이
부호 반대이며 값은 똑같을 테고 함수 값은 동일한 위치, 우함수니까 동일한 위치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를 조사하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쟤를 이계도함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거기부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식이 매번 다를 거 아니야. 어떨 때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2고 어떨 때는 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 x제곱 플러스 5분의 뭐 1일 테고 제각각이라 이게 일반적인 규칙 값이 얼마입니다라고 정의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계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를 통해서 좌우의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었고, 두 번째 그래프는 y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저기 이제 x 붙는 거예요. 이 꼴은 2차식분의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수함수인데 이런 차수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누가 되냐면 얘는 기준이 분자가 돼요.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가 달라질 테니까. 그럼 분자가 0이 되는 값은 0이잖아요. x에 0집어넣으면 0,0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얘 양수 1,4분면을 지나갈 테고, x가 음수일 때는 x음수인데 y는 양수분 음수가 될 테니까 3,4분면을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약간 느낌상 뭐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지. 직선은 아니겠지만 느낌상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 될 거예요. 그런데 x의 오른쪽 마찬가지죠. x가 오른쪽 가면 갈수록 그래프 어떻게 그런지 알고 싶으면 x의 무한대를 줘봅니다. 그럼 x의 무한대를 주게 되면 쟤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큰 무한대, 분자가 작은 무한대가 되죠. 큰 무한대보다 작은 무한대는 0에 수렴한다고 배웠네 우리가. 얘는 0에 수렴하도 0의 우칸에 수렴하죠. 얘도 양수, 0에 가까워지지만 0의 양수 방향에서 가까워지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왼쪽을 그리겠다는 뜻이죠. 그럼 분모는 큰 무한대, 분자는 작은 무한대인데 음수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0의 좌극한. 0에 가까워지되 0의 아래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솟구치고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제 지금 내려오고 시키자. 너 내려와야 돼. 그러면 내려오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약간 느낌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 근데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x축에 붙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점근선처럼. 여기도 이렇게 값이 음수로 내려가다가 다시 어느 순간부터 야 x축에 붙어와야 돼.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얘는 선생님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인 것 같은데요. 기함수입니까? 기함수죠. 봐봐. 저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2x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얘기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함수 f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것 같겠다. 그래서 기함수 원점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좀 더 명확하게 그려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극대값이 되고 여기가 극소값이 되겠죠? 여기 위치는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위치예요. 그 다음 변곡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기쯤에 변곡점이 존재하고 대칭 형태로 여기쯤에 다시 변곡점이 존재할 거예요. 얘도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값이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도 대칭 형태에서 좌우가 되고, 얘는 이계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다시 좌우로 이렇게 두 개 나타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아까 내가 잠깐 구해주지 않았나, 이거는? 아까 잠깐 구해준 것 같은데? 비슷한 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각각 도함수와 이계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출을 가지고 점근선이나 변곡점이나 극값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y는, 이거는 1차인데 얘가 2차인 케이스예요. 이렇게 됐다 칩시다. 분모는 1차. 이번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 이럴 때. 이거는 고1 때 배웠던 분리형이라고 해서 이걸 쪼개주셔야 됩니다. x 플러스 1분의 얘 두 개 x로 묶어요. 이렇게. 쪼갭니다. 그럼 이렇게 쪼개면 x가 나오고 이건 안 쪼개지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면 그래프를 그릴 때 분모 0이 될 수 없죠. 그치? 이 분모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그리고 잘 봐. y가 x가 될 수 있을까요? y는 x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 d버가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y가 절대 x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이 그래프는 y는 x도 점근선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y는 x도 점근선으로 가져요. 이 점선 쪽으로는 붙어가되 만나는 건 아니야. 자, 이제 하나씩 또 다시.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오른쪽 위치로 x의 무한대를 한번 줘봅시다. x의 무한대를 줘요. 여기다 x의 무한대. x의 무한대. 그럼 얘는 0이잖아. 무한대. y는 x의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점점 x에 가까워지지 y는 x가 되진 않잖아. 이해되니? x 더하기, 이거는 무한대긴 한데 x 더하기 무한대분의 상수 0이 되니까 y는 x 쪽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근데 y는 x보다 위쪽에서 가까워지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0에 가지만 양수값이니까 0의 우칸으로 가겠죠.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y는 x보다 위쪽에서 y는 x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오른쪽 가면 갈수록 y는 x보다 위쪽에서 y는 x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쪽으로 가까워질 때 이쪽을 완성하려고 x의 마이너스에 가까워져요. 그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 값이 뭔지를 봐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 1 그럼 0에 한참 가까워져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의 우칸이다. 마이너스 1 오른쪽. 그럼 이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해됐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y는 x 쪽에 붙어가되 얘도 점점 가면 갈수록 x는 마이너스 1쪽 붙어가는 모양이니까 약간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면 갈수록 y는 x 위쪽에서 만나고 얘는 가면 갈수록 x는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해가는 이런 모양으로 점근선이 되도록. 그럼 얘도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x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주게 되면 얘는 아까 말한 y는 x 쪽에 많이 가까워지고 얘는 x는 마이너스 1 쪽에 가까워지고 얘는 x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주게 되면 x에다 마이너스 1 무한대를 주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y는 x 쪽으로 가긴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그러면 0에 가까워지지만 얘는 x 플러스 0의 좌극한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y는 x보다 아래쪽에서 y는 x 쪽으로 붙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똑같이 x에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에 붙어오되 점점 아까 얘랑 비슷하게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x 마이너스 무한대로 줘봐. x는 마이너스 1을 줘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주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로 하면 마이너스 그럼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대칭 형태로 이 점에 대한 대칭이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점근선을 가지며 붙어가는 형태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여드렸죠. 2차분의 상수는 저렇게 종 모양, 좌우 대칭 종 모양. 2차분의 상수는 이렇게 어떤 여기서는 그래프는 이게 2x였기 때문에 원점이고 이게 만약 2x-1 이렇게 되면 2분의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인 그 점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인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며 얘처럼 1차분의 2차는 이게 점근선 중에도 우리가 사선 모양이나 사선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그래프에 매우 y는 x에 매우 가까워지되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타나는 이 모양에 이건 그냥 감각적으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일일이 조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거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선 점근선 모양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미리 미루어 짐작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드렸고요.
아, 이렇게 하면 또 얘네가 어떻게 하지? 잠깐만. 필기할 시간 좀 준다고 그랬죠. 필기.
자, 주어진 식의 변곡점에 또 변곡점 고란이죠.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럼 변곡점 점의 좌표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지난 한 점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변곡점 찾읍시다. y'은 네,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두 번째 미분 ln x의 4제곱 분자 미분 x분의 1 곱하기 ln 분자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2 ln x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분자 ln x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되겠나요? 왜 이렇게 복잡하다고? 잘한 게 맞습니까? 제곱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그 다음에 분모 미분 x분의 1 곱하기 분자 됐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제곱이 됐고 분자 미분 x분의 1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2 ln x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분자. 자, 이렇게 분자 네,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 뭘 이제 지우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lnx가 여기는 2개 있고 여기는 하나 있고 여기는 4개 있으니까 지우면 여기 3개 남고 여기는 하나 남고 얘는 없어지고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x를 곱하게 되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는 x 곱하기 ln x의 4제곱 분의 여기는 네, x 곱하면 1이 되고요. 여기다가 x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 ln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분자를 조금만 정리해 보면 ln x의 세제곱 그다음에 얘를 분배하면 네, 3 마이너스 2 ln x 맞나요? 그렇게 됩니까? ln x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이게 아니고 이걸 분배하게 되면 분모는 그냥 쓰고 분자는 ln x 마이너스 2 ln x 플러스 2 그러면 분모는 똑같이 쓰시면 되고 2 마이너스 ln x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분자가 0이 되는 게 변곡점의 위치라고 했죠. 이계 도함수 0이 되는 게 변곡점 위치. 따라서 ln x는 2. 그래서 x는 2의 제곱.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가 2의 제곱이에요. 그럼 변곡점의 위치는 2 제곱 컴마 저기다 2제곱을 대입해요. 그러면 2분의 2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변곡점이고 이 점에서니까 이게 이제 접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저 그래프와 만나는 접선, 저 그래프에서 그려지는 접선의 방식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변곡점인 동시에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니까 이게 접점이 좌표가 되고 그럼 접점 좌표 나왔으니까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x와 빼주시고 여기 이제 뭐 쓰면 되죠? f 프라임 2의 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도함수학과 정리한 게 여기 있었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1. 그러면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 2제곱 플러스 4분의 2 2제곱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 2제곱이 돼요. 따라서 a 값은 4분의 1 b 값은 4분의 2제곱 분모 4 지워지고
2제곱이 네, 이 문제의 정답이겠네요. 12번은 저거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놔두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공부했던 거랑 그렇게 딱히 우리는 뭐 이런 건 했었잖아요. 아까 lnx 이 그래프 어떻게 그랬었는지 기억나요? 물론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물론 선생님 외우라고는 했지만 뭐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상 얘랑 0이 되는 값이 0과 1이 있으며 x의 1보다 큰 값을 집으면 얘도 양수, x의 1보다 작은 값을 집으면 얘는 음수.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 근데 x가 0의 우극한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0 쪽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는데 이쪽이 이쪽보다 커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이 그래프.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이게 뒤에 x가 붙는 바람에 또 문제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니야. 잘 봐. x로 묶을 수 있어요. 묶어요. 그러면 lnx 플러스 1 더하기 a 이렇게 돼요. 그 얘는 x 곱하기 얘 여기다 쓸까요? lnx 플러스 1이란 건 ln2를 말하잖아요. 같은 미수의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ln2x 플러스 a가 돼요. 그러면 아까 이 그래프는 이거랑 같은 그래프입니다. 같은 꼴이에요. 꼴은 비슷하다는 얘기지. 같은 꼴을 갖는데 여기 이제 뭐가 붙은 거예요? 이제 2가 붙어서 x 값이 좀 더 이제 2가 붙은 배수만큼 처리가 되는 것 뿐이지 같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꼴로. 아셨죠? x 곱하기 ln 2x. 그럼 x 곱하기 ln x랑 이게 뭐 크게 다르냐는 거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리면 아까 이렇게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x에 1 집어넣으면 0 됐었죠.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리면 0도 지나가는데 뭐도 지나가요? 2분의 1도 지나가는 거야. 그래도 2분의 1 집으면 여기 0 되잖아.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1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배수가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이게 좀 이 간격이 좀 길어지냐 짧아지냐 뭐 멀어지냐 이 차이점인 거지. 이 그래프 개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얘도 그런 식이에요, 결국은. 아까 우리가 그랬던 그래프. 근데 지금 뒤에는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근데 이 상수가 양인지 뭔지 모르니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조는 어쨌든 이런 구조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구조로 그림이 그려졌겠죠. 이게 위아래 움직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아까 x축에서 이렇게 그려졌던 그래프를 a만큼 평행이동하다 보면 이게 위나 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프 모양은 이 구조를 띌 거란 얘기죠. 이거를. 최소값을 구하라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극소값이 최소값이에요. 그래프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면, 극소만 구하면 되는구나. 딴 거는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미분한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저 식을 미분한 거. 그러면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lnx, 플러스 앞에 거 미분, 뒤 거 미분, 앞에 곱하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ln x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되겠죠? 네. 괜찮습니까?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는 건가? 앞에 거 미분한 게 맞고요. 뒤 거, 앞에 거, 뒤 거 미분 x분의 1. 네. 네,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ln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면 x는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 이거를 관계식에 대입하는 게 최소값. 그럼 여기 x에다 뭐 대입해야 되냐면 그 최소값은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곱하기 이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이게 이렇게 복잡하다고? 야, 미분하면 이게 a가 없어지는 거잖아. 상수잖아, 상수.
야, 내가 정신 못 차린다고 니네도 그걸 어떻게 해? 같이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얘는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럼 저기다 대입해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a. 여기는 이제 미분하기 전에 함수식에다 대입한 거니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로 묶고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a.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반원에서 내접하고 한 변이 반원의 지름 위에 있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넓이. 너무 그림이 조그마네요.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런 선이 필요할 듯해요. 반지름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길이와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와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아마 상관함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를 세타라고 둡시다. 이 벌어져 있는 각을 세타.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짜리였죠? 반지름 1짜리인 거냐? 1. 그럼 여기는 뭐라 나타낼 수 있나요?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 이해됩니까? 이거는 상관함수라기보다는 삼각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직각삼각형은 이건 예각일 테니까. 그럼 여기는 코사인 X 밑변 길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여기가 1인 상태고 이 길이가 선분 AB고 이건 돌려놔도 이렇게 돌려놨다 보면 돼요. 여기가 BO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세타인 상태고 그럼 이 길이를 몰아서 내가 X라고 둔다면 코사인 X의 값은 1분의 X 따라서 X가 코사인 X가 되고 그다음 여기를 Y라고 둔다면 여기 코사인 이게 세타다.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1분의 Y. 그럼 Y가 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는 세타로 써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세로의 길이는 사인 세타, 가로의 길이는 2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럼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한 값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뭐예요? 사인 배각 공식. 이렇게. 사인 배각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럼 남은 건 넓이의 최대값. 이제 이건 이 넓이를 그냥 S라고 한다면, S 세타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미분해야 되겠죠. S 세타 미분. 그럼 얘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 곱하기 2세타를 미분한 2.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근데 범위는 이거는 저거 조심할 필요 없죠. 어차피 세타는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요.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양쪽 끝값이 없기 때문에 양쪽 끝값은 대입할 필요 없어요. 그럼 보나마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극대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극소에서 최대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총 4가지잖아. 양쪽 끝값, 극대값, 극소값.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을 최대 최소. 근데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데 양쪽 끝이 없어. 이 등호가 붙었어야 되는 등호 안 붙잖아. 이 세타는 각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럼 등호 없다는 얘기는 양쪽 끝을 계산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은 남은 건 극대나 극소인데 극소에서 최대값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극대값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 미분한식이 0이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코사인 2세타가 0이 되겠죠. 근데 세타가 여기면 2세타의 범위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네요. 그럼 가로축을 2세타의 축으로 보면 되고 그래프 코사인을 그리면 이렇게 어디까지 그리니까? 파이까지 그리는 거니까. 그럼 언제 0이 돼요? 2분의 파이. 누가? 이 2세타란 각이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최소 0이 돼요. 도함수 0 되는가? 따라서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럼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저 넓이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세타 값을 찾았어요. 그 값을 대입했을 때가 넓이의 최소값. 그럼 여기다 이제 나머지 넓이 값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다 4분의 세타를 대입하게 되면 사인 2분의 세타. 세타에다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예요? 1 이렇게 되겠네요.
봐봐,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몇 차분의? 2차분의 1차. 이거 기억해요? 어떻게 그리라고 했죠? 양쪽에서. 그치, 이렇게. 이게 x가 0이 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접는 선이, 이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작은 무한대니까 0의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대칭 형태로. 대칭은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뒤에 플러스 1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이 문제는 왜 오해를, 이게 적당히 공부하다 보면 오해가 되는 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대칭 관계니까 얘네 둘이 더하라면 0 아닌가? 플러스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이잖아. 그럼 0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게 대칭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원점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원점 대칭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식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이게 이 식 전체 마이너스 붙인 것 같아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원래 값의 마이너스가 아니야. 여기만 부가 반대로 바뀌거든. 여기랑 여기만 부가 반대로지 나머지는 안 바뀌다 보니까 이게 대칭이 안 돼. 원점 대칭이 안 돼. 그냥 따로따로 구하면 돼. 따로따로. 이거 도함수가 0이 됐을 때 값과 도함수 0 되는 값 찾으면 이제 두 개 x값이 나오겠죠. 그 x 두 개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시면 이 양쪽 값이 나올 겁니다. 용환이 야 격하게 막 알겠어요. 네. 자, 나머지 문제는 다음